안녕하세요. 플리마인드 사이언TV의 정교수와 이쌤입니다. 네, 이번 주엔 어떤 이야기 좀 시작해 볼까요? 이번에 헤라와 사랑의 어쩌고저쩌고 바람피고 그래서 노사연이 노헤라로 나오고 그쵸. 이 여성이 많은 어떤 거가 주된 테마였던 것 같기는 해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왜 사랑 이야기를 하고 바람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1편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 기득권과 비기득권에 대한 얘기만 자꾸 하거든요.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왜 자꾸 초딩이 아니구나. 되게 어린아이처럼 네네. 행동하는 제우스? 네, 그렇죠. 두 가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러면 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잖아요. 응팔인가 하는 어떤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아니다. 응팔 맞나? 왜 굉장히 재밌었던 드라마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밀레니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 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우리 전부 다 모여서 같이 지구가 종말 하나 안 하나 막 살펴보자 막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네, 2000년이 되려고 할 때. 그 밀레니엄이 되려고 할 때 또 하나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좀 약간 조명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진화 심리학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종족 번식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은이죠. 남성은 일반적으로 많은 여성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은 세력을 갖기 위해서 본인과 비슷한 종족을 남겨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진화심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맥락에서만 이야기가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이거는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적응해 나가는 어떤 과정으로 이게 받아들여질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면 그 맥락에서 이제 그게 2000년대에 조금 유행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밀레니엄이라고 하면서 지구가 종말한다라고 했는데 종말은 안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 보면. 그쵸? 그러면서 이게 쭉 진화심리학이 그래도 좀 뭔가 주류로 연결되어져 왔었고, 그때 또 심리학에서 하나 재밌던 어떤 화두 중에 하나가 자아탄력성, 긍정심리학 이런 것들이 또 하나 이렇게 쓱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즘은 어떤 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이 되고 있냐면 이 뇌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좀 집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되게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뇌과학자가 쓴 건데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이유?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해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뇌과학자적인 어떤 입장인 거죠. 존재 자체가 어떤 여성과 어떤 남성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가.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도파민과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장난일 뿐인데, 거기에 나오는 제우스가 그렇게 도파민의 장난에 빠져서 수많은 여성들과 여성 편력을 하느냐, 뭐 이런 거죠. 그쵸? 제우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본인과 유사한 어떤 종족을 만들어 둬야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정작 제우스가 첫 번째로 결혼한 메티스라고 한 여성이 어머 제우스, 나는 이제 임신을 했는데 당신처럼 이렇게 힘이 세고 나처럼 똑똑한 여성의 자녀를 갖게 될 거예요 라고 하니까 제우스가 너무 무서워하면서 메티스를 홀랑 집어삼켜 버리죠. 또 집어삼키는 순간이 왔어요. 그쵸? 네. 왜 다 삼키냐고요? 근데 이제 다 삼켜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또 한번 또 조명을 해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니고 신이라는 존재이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로 가정을 해서 들여다보면 굉장히 본능에 충실했죠. 이드라고 하는 본능에 충실해서 먹고 자고 싸고 섹스하고, 이것 말고는 사실은 제우스는 잘 뭔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살고 있는 어떤 신전에 제우스라고 하는 거대한 남성이 있고, 그들의 주위에는 그 사람에게 뭔가 당하고 싶은 수많은 여성 신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절대 권력을 가진 자 제우스가
본인과 유사한 어떤 종족을 남기고 그 종족을 번식시키고 그것을 강성하게 만드는 진화심리학적인 어떤 입장의 종족 번식이 있지 않았을까. 뭐 재미나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우스가 너무 아까 이샘 말처럼 제우스가 왜 저렇게 초딩처럼 구나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초딩. 초딩보다 더 어리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렇죠. 네. 네. 제우스는 정말 본인의 이드에 굉장히 욕구에 충실한 어떤 액션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욕구에 준하는 어떤 행동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수많은 자식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럼 제우스는 왜 그렇게 수많은 자식들을 종족을 번식시키는 것에 뭔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우스 입장에서는 본인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론 안에서 또 들여다보면 생존에 관련된 1단계의 욕구가 아닌 마지막 5단계의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제우스의 자아실현은 제우스는 신이니까 죽지도 않고요. 네. 영원히 이 신전을 제압하고 통치해야 하는데 통치하는 과정에서 본인을 이렇게 숭상하고 받들 존재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숭상하고 받들 수많은 존재들이 있다면 제우스는 영원히 내가 여기에서 왕권을 군림할 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은 안 하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래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우스한테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마음에 안 드세요? 너무 동물 같아. 신이 아니고 동물이야. 그쵸. 제우스의 어떤 아니지 인간의 좀 고차원적인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아실현을 하는 인간의 어떤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우스 입장에서는 신인 본인이 통치할 수 있는 무력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강성하게 만드는 게 그것 말고 딴 거는 없나? 라고 질문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안에서 우리는 들여다봐야지 될 것이라고 한다면 뭔가 융의 심리학적인 어떤 맥락에서 대극의 원리, 그러니까 힘의 어떤 대극의 원리 있잖아요. 양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대극의 원리. 대극. 네. 그 다음에 또 평형의 원리. 그러니까 뭔가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 항상성, 평형성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뭔가 스트레스가 있었을 때는 그 스트레스 자체를 좀 어떻게라도 뭔가 이 균형을 조금 맞춰가야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등가의 원리라고 해가지고 예컨대 내가 당구에 심하게 빠져 있다가 이것과 유사한 골프에 새롭게 빠지게 되는 뭐 그런 어떤 것인 거죠. 근데 그러면 네. 저 여자랑 이 여자랑은 비슷한 건가? 다소간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그 바람 피우는 수많은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약간 웃기는 썰이지만 이건 저 어디까지나 제 썰입니다. 제우스 입장에서는 이 원리들이 좀 그 많은 여성들에게서 좀 맞아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새로운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여성에게 마음을 빼앗겼는데 정작 돌다 와보니까 집에 있는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와이프와 별반 다르지 아니하다라던가. 네. 그냥 기혼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싱글로 얘기해주세요. 그게 낫겠습니까? 여자애랑 이번에 사귀는 여자애랑 비슷하다? 오케이, 좋습니다. 뭐 반대로 뭐 전에 사귀던 내 첫 번째 남자친구랑 세 번째 남자친구랑 다섯 번째 남자친구가 비슷하다라던가요. 그런 어떤 맥락으로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융의 이론 안에서 또 들여다보면 인간은 개인의 어떤 무의식에도 사로잡히게 되지만 집단 무의식에도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진화심리학적인 맥락으로 해서 들여다본다면 남성이 수많은 개체를 이 세상 안에 뿌려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마치 암호화, 기호화 되어 있는 것과 또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역시도 어디까지나 저의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또 어떤 이들은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감히 어떻게 집단 모의 시간에 이 남성의 그런 어떤 개체의 썰을 푸나 뭐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여튼 저는 이 신화들의 어떤 맥락 안에서 들여다보고 싶은 이야기가 인간의 삶과 되게 유사한데 인간의 삶의 유사한 모습 안에서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차용해보면 이렇게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그저 먹고 싸고 자고 하는 것에만 국한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는 그게 삶의 완결편이었다. 저는 또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요. 인간이 발버둥 치면서 무언가 본인만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또 다른 어떤 목적 지향적인 행동은 또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번 전체 목적 안에서 들여다본다면 그냥 그저 제우스가 수많은 여성 편력을 자랑하는 거 말고요. 제우스도 미약한 어떤 존재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확인하는 과정이 그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인간과 대비되어져서 본다면 우리 인간들도 별반 다르지 아니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나 다음 주에 님프랑도 또 열심히 싸고 하는데 어쨌든요. 네. 그러면 기득권과 비기득권은요? 그 뭐 헤라랑 또 그 여자 누구 나오잖아요. 바람핀 여자. 갑자기 그 분의 이름은 또 성함은 생각이 나질 않는군요. 그렇죠? 네. 여튼 기득권과 비기득권도 비슷하죠. 내가 이 땅 주인이 일단 나예요. 그거는 맥락의 효과하고 조금 연결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기억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완전히 영인 상태에서 어떤 것을 기억을 해내는 것 말고요. 어떤 바탕 안에서 뭔가 기억을 해낼 때 그것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자꾸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건 이게 그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 MC 분들의 그 포인트인지 아니면 PD분의 포인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꾸 계속 기득권과 비기득권으로만 묶어져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되게 유사하게 연결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인간이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기득권자가 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로 내가 만약에 비기득권자라면 기득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파워를 행사하는 것 중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파워를 행사하는 진짜 바탕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게 되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이 곧 누군가 어떤 개인의 자아실현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기득권자는 기득권자가 되기 위한 어떤 방향성을 획득해 가려고 할 거고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뭔가 허기를 느끼게 되겠죠. 모르기는 해도 거기에 뭐 만드신 분이든 참여하신 분이든 누군가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는 심리학자니까요. 또 마음대로 추론해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저희 싸이악TV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